물가와의 전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3%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하반기 금리 인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환율은 급등했고요. 코스피는 다시 2,700선을 반납했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경제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국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경제 그닥 나쁘지 않고 그런데 물가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 경제 상황을 두 단어로 좀 축약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노랜딩입니다. 노랜딩. 착륙 없이 계속 날아간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도 그리고 3분기에도 계속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23년 3분기 5.5%, 23년 4분기 3.4%, 그리고 올해 24년 1분기는 약 2.5%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웃도는 높은 성장률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노랜딩이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제목이 바로 범피로드예요. 그러니까 범피로드, 울퉁불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잡는 여정이 매우 울퉁불퉁하다. 쉽게 탄탄대로처럼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7%에서 뭐 그래도 3% 초반으로 내려온 듯하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렇죠. 3.2, 3.5%로 올라가고 또 시장에서는 이번에 물가 상승률을 3.4%로 올라갈 거야라고 기대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3.5%로 좀처럼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 울퉁불퉁하게 물가 잡는 길이 굉장히 여정이 울퉁불퉁하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준의 목표는 저게 2%대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그때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렇게 되면 지난번 말씀하신 게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7월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과장되지만 야, 올해 안에 금리 인하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답은 뭡니까 지금? 네, 물론 일부 의견으로 보면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물가가 안 잡히고 미국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다는 거죠. 결국 이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려면 가장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바로 물가인 거죠. 물가가 잡히는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2%라는 그 목표 물가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확신이 드는 시점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물가의 어떤 전망, 그러니까 페드의 물가 전망에 기초해서 보면 대략 7월이나 9월 정도로 종전의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월이었는데 7월이나 9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뒤로 늦춰진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5% 벌써 10번째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에도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 자, 지금 한국은행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역시 물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물가와 앞으로의 물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물가 상황을 보면 그래도 나름 2%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3.1% 또 직전월 3.1%까지 3.1% 수준에서 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물가도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물가예요. 지금 계속 중동 전쟁에서 유가 오르고. 오르고. 근데 제가 유가가 왜 중요한지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7, 80%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로 구성되어 수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을 둘러싼 7, 80%가 바로 원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나 여기 있는 모든 인테리어가 기름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국제 유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을 견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중동발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니 앞으로의 물가에도 기대가 충분히 물가 잡히겠구나 하는 기대가 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 2% 잡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1,375원, 1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자, 환율 오르면 물가 부담 커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기대감이 낮아지거나 뒤로 늦춰집니다. 자, 그러면
환율은 뭐 신도 모른다는데 네. 1,375원인데 1,400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미리 답변부터 드린다면 예. 갈 수 있다라고 갈 수도 답변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일단 환율이 오르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물가 잡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그 배경, 예.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가는 배경은 바로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예. 중동 전쟁의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다 보니까 예. 투자자들이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예. 하면서 그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또 두 번째, 하나는 바로 안전자산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국제유가 치솟네? 그 물가 불안이 더 가중되겠네. 그러면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겠구나 하니까 강달러 기조가 더 야기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 어떻게 확산되느냐 이 변수에 따라서 예. 국제유가는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환율도 1,3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오늘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에도 불투명하다.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나 가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고금리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 경제가 이거 좀 버틸 수 있습니까? 정리를 한다면 예. 한국은행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렇게 예. 비유하고 싶습니다.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자니 또 우리 국내 경제에 굉장히 많은 뭐 대출 연체율이라든가 예. 금융 부실 문제가 여전히 우려되기 때문에 예. 금리를 또 인하하기도 또 쉽지가 않은 양쪽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특히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꼽고 있는 부동산 PF. 이 부동산 PF의 대출 연체율이 그 어떤 영역보다도 높게 형성되어 굉장히 있습니다. 높네요. 예. 그러면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터지면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 있으니 예. 이게 염려되니까 물가만 잡겠다고 물가만 보고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리 인하도 필요하고 예. 또 인상도 필요하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 낮아지고 환율 오르고 증시에는 악재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총선 이후에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금투세 폐지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정책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예. 여소야대 국회 구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법 개정을 통해서 경제 정책을 단행하는 예. 그런 영역의 경우에는 역시 여와 야가 합의를 보지 않는 영역, 그렇죠. 이견이 있는 영역은 제대로 경제 정책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예. 대표적으로 금투세 같은 경우도 법 개정이 필요하죠. 예.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절감해 준다든가 예.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역시 세제 개편이 필요한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목표한 대로 그 방향성대로 탄탄하게 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뭐 여야의 공통 공약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경제 정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합의를 이루는 영역은 예. 그대로 갈 수 있겠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ISA, 예.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요. 예. 직장인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주는 방향. 예.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ETF 승인도 여야가 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향의 경제 정책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예.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